구독자 여러분, 봄의 전령사 또는 봄의 여신이라는 닉네임 등을 가지면서 2월 초가 되면 눈 속을 헤집고 올라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무슨 꽃이냐고요? 황금색의 꽃을 피우는 얼음새 꽃입니다. 얼음새 꽃은 처음 듣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흔히들 복수초라고 부르는 꽃으로 오늘은 순우리말인 얼음새 꽃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 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눈 속을 헤집고 올라온 봄의 전령사 얼음새 꽃이라는 주제로 복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쯤이면 서울에서도 얼음새 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홍릉숲인데요. 지금쯤이면 꽃이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며칠 전에 국립산림과학원인 홍릉숲을 찾았는데요. 얼음새 꽃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몇몇 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아직 이른 철이어서 그런지 활짝 핀 꽃은 한 송이에 두세 송이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낙엽 사이 여기저기에서 앞다투어 노란 꽃망울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얼음새 꽃의 생태적 특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음새 꽃은 미나리 아제비과의 14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전국의 숲속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키는 10에서 15cm이고 잎은 세 갈래로 갈라지며 끝이 둔하고 털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꽃대가 올라와 꽃이 피면 꽃 뒤쪽으로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4월경에 꽃이 피고 있으나 남쪽 지방에서 일찍 피는 것은 1월 초부터 꽃이 올라오며 눈을 헤집고 피어나는 꽃도 많이 있습니다. 줄기 끝에 4에서 6cm 정도의 노란 꽃이 한 송이씩 달리며 꽃잎은 20에서 30여 개가 수평으로 퍼지고 수술은 많으며 꽃받침 조각은 짙은 녹색으로 여러 개이고 열매는 6월에서 7월경에 별사탕 모양으로 울퉁불퉁하게 달립니다. 복수초라는 이름으로 인해 복수를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문으로는 복복자의 목숨 숫자로 되어 있어 복을 많이 받고 장수하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복수초는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에 얼음새꽃이라는 순우리말로 된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얼음 사이에서 피는 꽃이라는 뜻의 얼음새꽃이 예쁘고 정감이 더 가지 않나 생각되며 겨울철 눈 속이나 꽁꽁 언 땅을 뚫고 나온다고 하여 설련화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복수초는 약재로도 활용되는데 한방과 민간에서는 진통제, 창종, 강심제, 인후제로 사용하지만 유독성 식물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수초에는 여러 가지의 전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보면 하늘나라에 크노멘 공주라는 아름답고 젊은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의 나이가 들자 아버지인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집을 보낼지 매일매일 고민에 빠졌습니다. 꽃씨는 착하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냇물씨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툭하면 제멋대로 날뛰며 원숭이씨는 똑똑하지만 버릇이 없단 말이야. 새씨는 날쌔지만 말이 많고 물고기씨는 부지런하지만 가난하며 산씨는 부자지만 터무니없는 겁쟁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하나님이 고른 것은 두더지 신이었는데 두더지는 누구보다도 용감하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고 아주 날렵하고 똑똑하며 게다가 착하고 땅도 많아 부자였습니다. 딱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젊은 신들 중에서
두더지 신이 가장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올바르고 아름다우면 겉모습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두더지 신을 크노멘 공주의 신랑감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크노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 주게나. 하나님은 두더지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고 두더지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노멘 공주와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목숨 걸고 크노멘 공주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의 증표인 칼을 교환하며 크노멘 공주와 두더지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제가 하필이면 하늘나라에서 제일 못생긴 두더지와 결혼해야 되죠? 크노멘 공주가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것은 못생긴 외모였습니다. 싫어요. 저는 절대로 두더지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공주가 싫어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두더지는 매일같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성화에 결국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어둡고 추운 겨울밤, 북풍이 휘몰아치고 눈도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크노멘 공주는 곰과 소나무에게 또 다른 여러 신들에게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모두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달을 구르는 크노멘 공주 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멋대로인 너를 더 이상 내 딸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내가 내리는 벌을 받아라. 크노멘 공주는 아버지의 벌로 아름답고 젊은 여신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더니 노란색의 조그만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쌓인 눈 속에서 태어난 꽃을 복수초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흰눈이 잔뜩 쌓인 아침 복수초 주위에는 많은 발자국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꽃이 되어버린 크노멘 공주를 지금까지도 그리워하는 두더지의 흔적으로 노란색의 꽃이 눈 속에 숨어버릴까봐 밤새도록 복수초 주위에 눈을 쓸고 있는 두더지의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가슴 아픈 슬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있는 복수초의 설화였습니다. 이상으로 눈 속을 헤집고 올라온 봄의 전령사 얼음새 꽃이라는 주제로 복수초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복수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에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면 화사한 꽃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바쁜 일상이지만 잠깐의 시간을 내어 주변에서 얼음새 꽃을 찾아본다면 한겨울의 눈호강과 녹색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보이는 사진은 제가 친하게 지내는 김기영 작가님의 사진으로 남쪽 지방에서 촬영한 얼음새꽃 사진을 부탁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김기영 작가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